챕터 3입니다. 챕터 3은 비철금속하고 특수금속재료입니다. 제1장 구리와 그 합금.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을 보면요. 자, 구리 합금은 대체적으로 전기나 열이 아주 잘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연성도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가공도 잘 되고, 요 구리 합금은 보통 황동과 청동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따 황동과 청동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구리는 비중이 한 8.9, 그러면 철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철이 7.8이니까. 그 다음에 용융점은 1083도, 용융점 비교적 낮죠. 자, 그리고 가공성도 아까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식성, 부식도 잘 안되는 게 또 여기는 구리지요. 자, 그래서 이 구리의 각종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물리적 성질은 보면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그 중요한 거는 구리는 비자성체죠.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격자는 FCC죠. 면시밀빵격자인데, FCC 면시밀빵격자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전연성이 이렇게 좋고 가공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변태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태점이 없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변태점이 없다는 얘기는 동소변태가 없다는 얘기죠. 동소변태. 동소변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을 보면은 보통 전기 전도율은 은 다음으로 높은 것이 이 구리인데요. 구리에 여러 가지 원소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전기가 떨어집니다. 전기 전도율이. 그래서 우리 전선을 만들 때, 전선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 순도가 아주 높은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은 아까 얘는 비교적 연하고 가공성이 아주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는 열간 가공 안 하고 냉간 가공만으로도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냉간 가공에서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금속은 냉간 가공하면 여기서 저런 효과가 있는 거죠. 냉간 가공하면은 강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공 경화라는 거죠. 가공 경화 효과가 있는 거죠. 가공 경화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아까 구리가 내식성이 상당히 좋다 그랬어요. 내식성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보면은 구리는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산화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CO2나 또는 습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녹이 쓰는데, 그때 녹이 좀 색이 틀린다. 녹청색에 녹이 쓰는 것이 그 구리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는 일반적인 물에서는 침식이 되지 않죠. 대신 소금물에서는 빨리 부식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얇은 물에서 거의 침식되지 않고 이런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일러 관에 많이 쓰는 것이 보일러 관 등에 많이 쓰이는 것이 구리다. 자, 그럼 전 구리 합금을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구리 합금은 아까 크게 황동과 청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황동하면은 구리하고 아연, 청동하면 구리하고 주석입니다. 이건 문제에 다음 중
황동은 뭐와 뭐의 합금인가? 또 청동은 뭐와 뭐의 합금인가? 또는 이 반대로도 물어보는데 이거를 요걸 어렵게 하는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요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동과 청동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 일단 황자만 한번 해볼까요? 황은 구리 플러스 황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다. 그 다음에 청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리하고 요 구리는 빼고 요것만 하고 딱 보겠습니다. 황동은 아연이 들어간 거예요. 청동은 주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거 볼까요? 청동은 주석이 들어갔다. 자, 이름이 청주가 됐습니다. 청주. 청주 뭐지요? 그 일본 술 저기 있잖아요. 샤케, 샤케. 그게 청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 이름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청주. 그러면 청동은 주석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저절로 황동은 아연이다. 이렇게 외우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청주, 아, 청동은 주석의 합금이다. 청주, 청주. 그럼 저절로 황동은 아연의 합금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비슷한 형태가 또 있는데요. 또 저것이 있죠. 강, 강에다가 아연을 도금한 거다. 아연 도금한 건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강에다가 주석 도금한 걸 뭐라고 하는가? 주석 도금. 그러면 얘는 함석이라고 하고 얘는 양철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것도 헷갈려요. 여기에 황동, 청동도 역시 아연이냐 아연이냐 주석이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연 강에다가 아연 도금했냐 주석 도금했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얘는 얘는 양주거든요. 아, 역시 또 술림이네요. 아까 여기서도 청주, 우리 제사 지낼 때 지내는 청주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양주입니다. 양철은 주석, 양주로 생각하면 나머지 저절로 함석은 아연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걸 외울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와 이렇게 관련지어 갖고 연상지어서 외우면 상당히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황동은 아까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는 어, 뭐 옛날에는 노스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보다 그 주초성이나 가공성이나 내식성이 더 좋아진 것이 황동이다. 저는 황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아연이 뭐 30에서 40% 들어간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자, 요 밑에 나오는데요.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30% 들어가는 걸 보고 73황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73황동. 그 다음에 40% 들어가는 걸 보고 64황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73이라는 얘기는 7대 3.
구리가 7, 아연이 3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리가 6, 아연이 4인 거죠. 그래서 7,3항동, 6,4항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게 이거다. 자, 근데 이제 이 황동은 여기에 그 각종 성질을 보면 첫 번째 비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연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아연이 점점 많아지면은 비중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연 자체가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전도율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전도율이나 열전도율을 보면 이렇게 40%까지는 그 낮아졌다가 그 이상 되면 다시 이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이 중요한데요. 연신율 같은 경우는 30%일 때, 30%면 73항동이라는 얘기죠. 73항동일 때 최대입니다. 그리고 40%부터 64항동서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신율이.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아연이 증가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45%일 때 거의 최대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아연이 더 증가하면 감마상이 나타나는데 이 감마상 같은 경우는 강도도 나쁘고 그 다음에 연성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 보면 30%대일 때 그래서 73항동은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여기 있는 그 연신율이 가장 좋아서 전연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연신율과 강도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연이 10%, 20%, 30%, 40%, 10에서 40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50%다 그러면 연신율 같은 경우는 연신율은 여기 이렇게 30%일 때 이렇게 최대가 됐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 이게 이제 연신율 곡선이고요. 연신율 곡선이고 강도는 이렇게 45%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45%까지 쭉 증가했다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온 가공성 같은 경우는 73항동은 600도 이상에서 취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 열간 가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73항동은 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73항동은 상온 가공을 한다 했습니다. 냉간 가공하는 거죠. 냉간 가공을 하지. 이렇게 요 뒤에 있는 것처럼 고온 가공, 열간 가공을 하지 않는다. 거죠. 73항동은. 근데 64항동은 반대입니다. 아까 64항동은 그 급격히 그 취석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다시 연신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보면 600도까지는 연신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64항동은 뭐 이 정도 가공은 피하고 600도 이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600도 이상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염신율이 급격히 증가해 갖고서는 좀 가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높은 온도에서 열간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아연에서 중요한 것이 이 화학적 성질 문제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탈아연 부식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아연이
아연이 탈출돼서 나오는 거죠. 보면 불순한 물질이나 부식성 물질이 있을 때 그때 요런 여기에 있는 소용액에 의해서 황동 표면이나 또는 그 깊은교까지 아연이 빠져나오는 현상, 그것이 이제 탈아연 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이제 보통 방지법이 여기 보면 있습니다. 탈아연 부식 방지법이 1% 정도의 주석을 집어넣거나 SM이죠. 주석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0.1%나 0.5%의 뭐 비소 AS나 또는 안티몬 SB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뭐 탈아연 부식 방지법이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는 거 이걸 많이 씁니다. 1% 정도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균열이 있습니다. 자연균열은 대부분 이런 저 뭐 가공할 때 생긴 그 잔류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잔류응력도 두 가지 형태거든요. 보통 이제 응력 부식균열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잔류응력에만 이렇게 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외부에서 하중 받았을 때도 일어나는 것이 응력 부식균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자연균열은 이거는 전 이런 잔류응력이 있을 때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 그 존재하는 부분에서 입계 부식이나 또는 상온에서 뭐 이렇게 생긴 균열이다 거죠. 역시 자연균열 방지법은 도료, 페인트 칠하거나 또는 아연 도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응력 제거 풀림을 하죠. 아까 여기에 있는 자연균열의 기본적인 원인이 잔류응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응력 제거 풀림 처리를 하면은 뭐 이런 자연균열 현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 탈아연이 있습니다. 고온 탈아연은 높은 온도에서 아연이 증발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황동 표면으로부터 아연이 증발되는 것을 보고 고온 탈아연이다. 역시 고온 탈아연 방지법을 보면 아연이 이렇게 증발돼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다가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키면 이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화학적 성질의 요거하고 억제법하고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황동의 종류와 정도. 황동은 또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 여기서부터 비철부터는요, 이 종류하고 용도를 그냥 간단하게 해갖고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갖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톤백이다 그러면 톤백하면은 아연이 5 내지 20%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5% 들어갔을 때는 이제 코닉 메탈이라고 합니다. 코닉. 그래서 코닉이라는 얘기 동전용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동전이나 메달용. 그 다음에 10%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톤백의 저 대표적인 학급이다. 뭐 기타 15% 들어간 거, 20% 들어간 거.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래서 보통 20%까지 들어간 거를 톤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아까 73항동은 아연이 30% 들어간 게 73항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전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보면 그 영어로 카트리지브라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얘는 톤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톤백까지는 얘는 아연이 20%, 얘는 30%, 그 다음에 여기는 육사황동, 뭐 보통 영어로는 문지메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40%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20% 들어간 거 톤백, 30% 들어간 거 카트리지 메탈, 그 다음에 40% 들어간 거 문지 메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지 메탈 4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특징은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요. 뒤에 요쪽에 보면요. 요거 중요한 건데요. 요건 뭐냐면요. 아까
탈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을 이렇게 첨가한다겠죠. 주석을 첨가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기도 보면 주석을 1% 첨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탈환 방지거든요. 탈환 방지다. 탈환을 방지하는데요. 73항동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은 걸 보고 애드미럴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64항동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은 걸 보고 네이벌 항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73항동하고 64항동하고 연계해서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브락 같은 경우는 톤백에다가 알루미늄을 집어넣은 겁니다. 톤백에다가 알루미늄, 톤백 플러스 알루미늄. 그 다음에 델타메탈 하는데 델타메탈도 이게 이제 그 문제 잘 나옵니다. 델타메탈은 요 육사황동에다가 Fe 를 집어넣은 겁니다. Fe를. 그래서 강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고. 망간 황동이다. 그러면 망간 황동은 역시 육사 황동에 철하고 망간 뭐 이런 것 등을 든 겁니다. 여기 한번 이쪽에 이제 황동의 종류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납황동이다 그러면 황동에다 납이 들어간 거고요. 주석 황동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아까 여기 있는 요걸 말한 거죠. 에드미럴티와 네이벌 황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석이 들어가면서 저 탈환 부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탈환 부식 억제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알미늄 황동 같은 경우는 그 아까 73황동이나 톤백에다가 알미늄을 2% 정도 집어넣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알브락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규소황동 같은 경우는 톤백에다가 규소를 4내지 5% 정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규소황동이고. 그 다음에 고강도 황동이 바로 요 망간 황동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황동, 망간 황동. 그래서 육사 황동에다가 철이나 망간 느낌 등을 합니다. 그래서 철 황동은 뭐 델타 메탈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다음에 망가니즈 황동. 그래서 이것이 전부 전 고강동. 그 다음에 니켈 황동 같은 경우는 양은이라는 게 있고 양백인데 우리 양은 냄비 할 때 양은 있죠. 양은은 황동에다가 니켈을 첨가한 겁니다. 니켈을 10 내지 20% 집어넣은 건데요. 그래서 얘는 그 색깔이 은색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식품이나 식기나 그래서 아까 요 양은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데 쓰인다 그랬죠. 보면 이렇게 73황동 이하의 황동에다가 니켈을 이 정도 집어넣은 거다. 그것이 이제 니켈 황동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동. 청동하면은 아까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까 청주라고 한다겠죠. 구리 플러스 주석인데 사실은요 넓은 의미로 할 때는요 황동이 아닌 구리 합금은 다 청동으로 표현합니다. 황동이 아닌 거는 그럼 결국은 황동 구리 플러스 아연 외의 합금은 다 청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이렇게 구리하고 주석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리와 주석 들어간 걸 청동이라는데 이걸 요 넓은 의미로 할 때는 전 얘도 이렇게 표현하죠. 주석 청동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석의 성질을 보면 주석 같은 경우는 주석이 들어가도 그 비중은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 황동은 뭐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진다 했는데 얘는 주석이 그렇게 크게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순수한 구리가 8.89인데
20% 주석이 들어갈 때 8.85니까 약간 떨어졌죠.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팽장계수도 역시 주석이 들어가도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 같은 경우는 주석이 3% 들어가면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만약 10% 주석이 들어갔다 그러면 순수한 구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기 전도율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저항이나 온도계수, 열전도율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순수한 구리보다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은 기계적 성질을 갖는 첫 번째 이렇게 주석 함유량 또는 뭐 열처리 냉각 그 냉각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연신율을 보면 보통 연신율은 주석이 4 내지 5% 들어갔을 때 연신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가 연신율에 따라서 이제 주석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연신율이 떨어져서 25% 이상 되면 그때 이제 취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여기 있는 청동은 20% 이하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보면요. 강도도 주석이 17에서 18% 부근일 때 최대죠. 그러면 20% 이하죠. 경도는 30%에서 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도는 높은데 20% 이상이 되면 경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20% 이상이 된다. 20% 이상에서는 경도는 높아지는데 강도는 떨어지고 연신율도 떨어지는 거죠. 연신율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취성이 발생하는 거죠. 취성 또는 매짐성 그렇게 매짐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20%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은 얘는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대기 중에서.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인 공기 중에서도 녹이 잘 안 쓰는 거죠. 여기 보면 1년에 0.002mm 최고 많을 때 그러면 1000년 가면 2mm 감소한다는 거죠. 또는 뭐 1000년 가면 10, 100, 1000 1000년 가면 0.15mm에서 2mm까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바닷물에서도 비교적 잘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에서도 부식률이 낮기 때문에 그 선박용 저기에 사용하는 거죠. 스크루 선박 스크루에 사용하는 것이 여기는 청동이라는 거죠. 그 대신 이런 질산이나 염산은 좀 부식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황산에는 부식이 잘 안 되고요. 자, 청동의 종류. 첫 번째 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금, 건메탈인데요. 주석이 8 내지 12%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석이 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연이 1 내지 2%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포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포금. 그래서 옛날에는 포신 재료, 대포 만들 때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포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포금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에드미럴티 청동이라고 있거든요. 에드미럴티 포금 이렇게 청동인데 얘는 88% 구리, 10% 주석, 2% 아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용 청동인데요. 베어링용 청동은 주석이 10 내지 1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비교적 연성은 좀 떨어지만 경도가 크고 그 다음에 내만밀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베어링용 청동에서 이제 납을 첨가한 게 있거든요. 납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이 납을 첨가하면서 윤활성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고압용으로 이렇게 그 베어링에 적합한데, 여기에 요 베어링 청동 중에 대표 합금이 켈멧이 되겠습니다. 켈멧은 납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켈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전 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켈멧 하면 베어링용 청동이다. 그 다음에 화폐용 청동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청동에다가 아연을 한 1% 정도 집어넣은 것이 화폐용이다. 그 다음에 미술용 청동인데, 요것이 그 동상에 많이 쓰이는 거죠. 동상이나 실내 장식품들에 많이 쓰는 거다. 성분을 보면 주석이 한 2 내지 8%, 10% 이내죠. 그리고 아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납을 좀 이렇게 집어넣은 걸 보고 그 미술용 청동이다. 그래서 보통 미술용 청동은 대부분 제품을 제작할 때 주조를 하게 되어 있거죠. 주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동성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연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청동하면은 일반적으로 특수 청동이다 그러면 그냥 구리합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리합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청동 얘기할 때 그 청동의 넓은 의미는 그 황동을 제외한 구리합금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인청동 보면 얘는 인이 들어간 거다. 뭐 일반 청동에다가 1% 인이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니켈 청동이다. 그러면 얘는 니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리합금에다가 그러면, 그리고 알루미늄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가 잘못됐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니켈하고 알루미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청동이 주석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와 니켈과 알루미늄 합금도 이것도 역시 청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니켈 청동이다. 얘는 알루미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시효경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청동은 여기서 니켈이 빠지고 알루미늄이 한 12%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리 플러스 알루미늄이죠. 구리 플러스 얘는 알루미늄, 얘는 구리 플러스 니켈 플러스 알루미늄이고요. 그래서 니켈 청동. 그 다음에 규소 청동 그러면 규소가 4%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구리 플러스 이렇게 규소 합금이죠. 그 다음에 망간 청동 그러면 망간이 들어갑니다. 5 내지 15% 망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요거의 대표적인 합금이 이제 망간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망간인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특수 청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베릴륨 청동이 있습니다. 얘는 2 내지 3% 베릴륨이 들어갔다. 아까 여기가 이제 구리 플러스 망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구리 플러스 베릴륨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릴륨 B. 그래서 이렇게 베릴륨이 2 내지 3% 들어가는데 얘가 구리합금 중에서 가장 강도와 경도가 크다는 거죠. 그런 시효경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합금 중에서 가장 경도와 강도가 큰 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베릴륨 청동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